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터는 법, 그걸 규율하는 법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그냥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마련이 돼가지고 이제 구역 같은 거를 정하겠죠. 어느 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할 거냐, 재건축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해야죠. 그리고 조합을 결성을 하면 또 이제 토지 소유자 몇 프로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합이 결성이 되고, 조합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러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 재건축이든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허가를 받을 때 보통은 이제 지형 도면 고시라든지 아니면 실시 설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설계도 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절차를 알아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도정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전문업체라고 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 그런 업무를 모두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그 다음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있는데요. 굉장히 용어는 어렵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에서 여기에 어떤 도정법에 해당되는 개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거의 이러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가 맡아서 일종의 말하면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본. 보통 법인이면은 5억 이상, 그 다음에 10억 이상. 그렇게 해서 자본이 있어야 되고, 부채를 다 뺀 어떤 거의 순수 자본 같은 경우, 자산이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두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관리 처분 계획이나 아니면 시행계획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하거나 어느 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사 같은 게 필요하겠죠. 건축사나 기술사가 있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그런 거나 아니면 법무사나 세무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이러한 상근 인력 5명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5명 이상이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골고루. 건축사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요. 법무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이런 사람들이 5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 심판과장을 하는 3년 동안 이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등록 취소 처분이나 등록 말소 처분 이런 게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도정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빠르면 10년 내, 뭐 늦으면 뭐 20년, 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조합장들 사이에 뭐 다툼, 조합원들과의 다툼, 그러면 또 소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시행 업무를 해본 사람들, 대표가, 보통 그런 업무를 해본 대표가 그런 업체를 차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격자들이 상시 5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통 건축사도 이제 거의 명의되어인 경우도 많고요. 말한 대로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상근직으로 뭐 고용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행정사, 그런 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 뭐 전직 공무원 출신이어가지고 뭐 본인이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행정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분들이 계속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상근인 경우 하지만 나이도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업무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나 뭐 활동력이 있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막 점검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요건, 이제 상근직이 거의 없거나, 그다음에 자본은 5억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1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1년을 받는데 이 업무 정지 처분이 3년 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만약에 1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등록 취소가 돼요. 근데 한번 등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등록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때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업체에서 무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곤란한 사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근데 보통 그 등록 기준 미달이면 1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기관에서 니네 그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등록 기준 미달로 해서 12개월 받고 자료 미제출로 1개월을 받아요. 그러면 13개월이죠. 그러면 3년 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등록 말소나 등록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를 구해요. 뭐든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이 이제 뭐 자료 미제출이 아니다, 아니면은 일종의 말하면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처분만 취소가 된다라면 13개월 업무 정지 처분 자체가 일종의 말하면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1개월만 다운 받아도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 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하는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이라고 이제 등록이 된 업체라고 해도 뭐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하나에다가 뭐 격리 직원 하나, 그 다음에 뭐 옆에서 일 봐주는 뭐 공인중개사분 한 분, 뭐 이 정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자체에서도 굉장히 뭐 서로 이렇게 뭐 조합원들 사이에 막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제대로 법률적인 지원이 안 돼서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굉장히 그 산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비업체 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비업체 자체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자체에서 좀 더 좀 탄탄한 시행사, 그렇죠? 이제 개발 사업을 또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요건을 잘 갖춰져 있는 제대로 된 시행사를 만나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이러한 정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그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게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자격자들이 만약에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합도 산으로 가고 정비업체의 어떤 지원 자체도 산으로 가는,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서 주의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사업체도 아까 말한 대로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해도 그 미달하는 상황에서 자료 같은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처분만 받아도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각종 그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